오늘 이제 무리함수 나갈 건데 저번에 유리함수랑 똑같은 형태로 나갈 거여서 일단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기본형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확장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서 이거 하나하나 팔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파트예요. 여기 기본 파트 여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배우시고 나서 기본형 배운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리함수랑 포맷이 똑같아요. 유리함수도 우리가 기본형을 배워가지고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됐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형도 우리가 표준형 바꾸는 것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역함수 다루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유리함수 대신에 이름이 무리로 바뀌고 그냥 다루는 함수만 종류가 바뀌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식을 한번 배워볼 건데 저번에 우리가 유리식을 배웠었죠. 그죠? 자, 이거 이제 그때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유리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이거 유나 한번 얘기해볼까? 유리식 뭐 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유리식은요,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b분의 a로 표현할 때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 a가 모두 a, b가 모두 얘가 다항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상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잠깐만 리뷰해볼까? 자, 다당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다항식은 하나 단자를 써가지고 항이 한 개인 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항식도 우리는 다항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때 다항식 안에 이렇게 다항식이 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다항식도 다항식으로 치기는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항식은요, 항이 한 개인 거니까 뭐 x 뭐 요딴 것도 가능하겠고, 아니 숫자도 가능해. 뭐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뭐 2분의 1도 가능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 a, b가 모두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b가 단항식이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나 2나 뭐 이딴 숫자가 되게 되면 결국엔 이 유리식이 얘가 숫자가 되니까 a 곱하기 숫자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숫자 곱하기 a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항식 맞아요? 뭐 x제곱이 더 2x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항식도 유리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리식은요, 결국에는 hello, who are you? 이거 하나 가져갈래? 이거 하나 가져가서 빈자리에 아무도 앉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유리식은요, 결국에는 다항식을 가지고 있는 개념 맞아요? 분모가 이제 숫자가 되면은, 그러면 요걸 포함하는 게 유리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무리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무리식은요, 말 그대로 무리가 우리가 이제 루트가 되는데, 이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갈 때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루트 x라던가 아니면 루트 x 플러스 1이라던가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무리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선생님 그럼 무리수는 뭐라고 하나 하시면, 무리수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리수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는 유리식 같은 거는 학교쌤이 1번으로 낼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식은 뭐다? 루트 안에 다음과 같은 변수가 들어간 걸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리식이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무리식은요, 반드시 무리수이어야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얘는요, 실수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얘들아? 실수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덩어리가요, 반드시 양수가 되거나 0이 되어줘야만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리식이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쳐버렸다. 이 덩어리 안이 반드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양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이 안에 있는 덩어리 식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요, 무리식은요, 허수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가 음수가 되면 허수라고 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식은 허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보여요? 좀 사각이라서, 허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양수가 되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요 덩어리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덩어리 이거인 거 맞아요, 형님들?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반드시 실수, 즉 얘가 정의가 되려면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 같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이제 우리 명제 짬밥이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x는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요. 얘는 무리식의 결정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정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너무나 크거나 같다. 그쵸? 얘는요. 여러분들 이거 쩝쩝밥 있는 친구들은 바로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조건 양수죠. 이 경우에는 x의 조건이 뭐가 되겠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항상 무리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꼭 기억하세요. 무리식은 루트 안에 어떤 변수나 이런 어떤 이제 뭐 문자, 뭐 x가 돼도 되고 뭐 y가 되고 이거 니들 꼴린다 하면 돼. 어떤 문자가 들어갔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수가 되어야지만 반드시 실수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딸랑 이렇게 덩어리만 똥똥똥 놓은 걸 무리식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여기다 내가 y를 떡하니 붙였어요. 그럼 얘는 이제 무리식에다가 안녕 팔꿈치 어때요? 괜찮아요? 편한데 앉으시면 정말 편한데요? 이렇게. 은은이 뭐래요? 다 나왔대요? 다행이네. 오늘 컨펌 받으러 간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 팔꿈치에 팔꿈치에 구멍 뚫린 거예요? 염증? 그랬구나. 나도 팔꿈치 엽수선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난 놀다가 여러분들 뭐죠? 그 잔디밭에서 구르다가 공연 보다가 짓눌려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y를 붙이게 되면은 얘 높이죠, 그죠? 높이니까 이거 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 y만 붙이면은 무리 함수가 되겠죠. 자, 잘 들어. 함수는요, 우리가 중딩 때 뭐라 배웠니? 기억나?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모두 다 실수로만 이루어졌던 거 맞아요? 그죠? 그 말은 이 y는요, 무조건 실수해야 돼요. 이해돼, 얘들아? 실수해야 돼요. 자, 그 말은 얘도 실수라고 했죠?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결국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될지 모르지.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뭔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는 x랑 y가 결국에는 실수 좌표계인 이 좌표 평면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구성되는 이 y랑 x는 허수가 없고 모두 다 실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y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알맹이가 음수가 되면은 y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허수가 돼버려요. 허수는 여러분들 중딩 때 배웠듯이 이 실수 좌표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박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전부 다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수는요, 애초에 점을 찍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올라가서 뭐 그런 새끼 없겠지만 내가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수학과 가시게 되면 복소평면계라고 따로 배워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허수 같은 걸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니들 생애 뭐 수학 전공한 새끼 없잖아요, 그죠? 나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안 볼 테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X좌표, Y좌표 나중에 이제 뭐 기하 배우는 친구들은 Z까지 해서 높이까지 표현이 되는데 높이까지 되더라도 높이도 다 실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입체랑 평면은 전부 다 실수로만 이루어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둬야 될 거 루트 안에 덩어리에 변수가 있을 때 우린 무리식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거기다가 y를 붙이면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안녕. 결국에는 무리식이든 무리함수든 우리는 실수일 때 다루기 때문에 덩어리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퀄 y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y도 무조건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y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요 정도 기본 거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이제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개념 노트든 뭐 빈종이에다가 요거 가볍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덩어리가 무조건 양수여야지 실수가 된다. 그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좀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한 1분 정도 드리다가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 지금 이거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우려먹습니다. 알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제 효재야, 너 이거 와가지고 이거 책 끈 거 너 안 가져갔을 텐데. 아니, 이거 프린트. 이거. 너가 책 깨끗하면은 뭐 책 풀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 일단 깨끗한 거 줄게요. 요 관련된 내용은 유리식은요,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거 있으니까 요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뭐 그러셔도 돼요. 뭐 좋을 대로. 왜 눈이 안 보여? 아 그래. 아 둘 다 시력이 안 좋구나. 너도 마이너스요? 눈이? 저번에 안 바꾸는 것도 좀. 그래. 여기는 지금 보여? 네. 보이긴 해요? 더 앞으로 하도 돼 상관없어. 근데 니네들 고딩 때는요 눈 좀 약간 신경 쓰면 시력이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력이 내 평생 시력이라 생각하면 안 돼.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 좀 하다가 눈 피로할 때 좀 멀리 있는 먼 산 좀 보면서 약간 독수리 빙의하듯이 좀 보시면은 조금 시력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아직은 각막이 지금 딱 결정된 게 아니라서 좀 노력하시면 되거든. 근데 이제 한 20살 되면은 시력이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뭐 라식라섹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나쁘면 라식라섹 해도 교정이 막 1.5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정했을 때 한 1.2 이 정도 돼줘야지 좀 그러니까 한 보람을 느낄 거 아니냐, 그죠? 왜냐면 1.2 돼도 라식라섹 해도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또 떨어져요.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래서 각막의 두께가 많이 두꺼운 애들은 막 2번, 3번도 하는데, 약간 각막이 얇은 친구들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 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약간 시력 아직 교정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좀 막 당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또로로. 자, 무리식 3대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결과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좀 배울 내용이 많으니까 결과만 얘기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은 꼭 수학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제 기억이 안 난다. 뭐 어쨌든. 자, 루트 안에 이렇게 덩어리의 제곱의 루트가 붙게 되면요. 자, 여러분 이건 혹시 뭐가 된다라고 배웠죠? x? 이건 좆되는 거예요. 진짜? 절대값 x. 맞아요. x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왜냐면 x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 그래 x가 맞아요. 근데 x가 음수가 돼도 괜찮잖아요. 그죠?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굳이 뭐 이거는 뭐 증명도 아니야. 니들 대가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3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어차피 음수의 제곱은 양수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결과값이 같이 뱉어지니까 절대값이 붙는다.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이거 좀 많이 중요한데.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때도 계속 써요. 자, 어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얘는 우리가 합쳐서 보통은 루트 AB가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얘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새끼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그대로 뿔뿔뿔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 양수일 때랑 얘가 양수 음수일 때는 요게 돼요. 따라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새끼가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음수가 돼버릴 때, 자, 음수가 돼버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A가 음수인 실수가 되고 B가 음수인 실수가 될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안 어려우니까 내가 부탁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감성이냐면, 자, 봐봐. 내가 예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 3번은 니들이 해봐. 집에 가서 바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허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허수면 여러분들 i를 뺄 수 있던 거 기억나니? i를 빼게 되면 루트 2i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니? 같은 감성으로 루트 3i 이렇게 되죠? 얘도 어차피 이게 네 덩어리예요. 루트 2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니까 곱하기는 교환 법칙 성립해서 i끼리 따로 해도 되겠죠.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음수가 되면요, 왼쪽도 i가 빠져나오고 오른쪽도 i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i 스퀘어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온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숫자로 한번 가볍게 보여줬는데, 자, 이거를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수학충, 약간 내 제자들은 이렇게 하길 바라죠. 쌤,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양수일 때만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얘를 강제적으로 양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강제적으로 양수되는 거 맞아요? 그죠? 요렇게 하시면 강제적으로 양수되는 거 맞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양수가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두 개는 같은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그냥 이렇게 해놓을걸 바보같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셔도 같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이 i로 뺄 수 있었죠? i로 빼시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a의 i 맞아 형님들? 루트 마이너스 b의 i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예제처럼 i가 두 개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미 양수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편하게 곱하시면 돼요. 이거 곱하시면은 루트 ab가 되겠죠. 마마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 2번이랑 1번은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꼭 알아야 되겠죠? 3번은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1번, 2번은 수능 때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알겠니?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2번은 내가 음수가 되면 i가 두 개씩 빠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숫자로 내가 한번 보여줬으니까 좀 이해가 조금 느린 친구들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그 수학학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이건 수학상에 있는 거라서 그래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준혁이, 대노. 네. 자, 됐죠? 형님? 얼추? 자,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시간 안 적었는데 혹시 이거 뭐인지 알 것 같은 사람? 고등상에 배웠는데 뭐일 것 같아요? 3번? 분수? 맞아요. 분수 맞아요. 자, 분수 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엄밀히만 하면은 이거 곱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루트 b분의 루트 a로 하는 건 사실상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되겠죠. 3번은 그래서 나누기야. 얘는 곱하기고. 자, 그럼 나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을 때 우리가 중딩 때 뭘 배웠냐면 얘를 합쳐도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2번처럼 세 가지 케이스에선 다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중딩 때 배웠던 A도 양수고 B도 양수가 될 때 요거 돼요. 양수.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보는 겁니다. 나눠서 여기 음수, 여기 음수도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안 되는 새끼 하나 뭐겠어요? 여기 없는 거.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일 때가 있어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쌤, 특이하게도 딱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아까 2번처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쳤을 때 언제예요?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힘든 친구들은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니까 위에가 양수 아래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가 음수죠. 자, 여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i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자, i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위아래다 똑같이 i로 곱하시게 되면은 i 스퀘어가 생기면서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이거 지금 서로 그럴싸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집에 가서 네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수학상에 그 무리식의 성질 파트에 있거든요. 1단원인가 2단원에 병신 아니 2단원이다. 2단 허수 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거 궁금한 친구들은 2단원, 3단원은 여러분들 수학상에 2단원의 허수 단원은 가시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꼭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지? 우리가 거기 지금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 요 세 개는 숙지를 해두시고 특히 1번과 2번은 진짜 많이 쓰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래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요것도 i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결과만 알아두시고 자, 다음 거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 자, 이제 유리아 한번 가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유리아를 못하는 친구는 없는데, 유리아가 뭐야? 물어보시면은 대답 못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자, 앞에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싫어서가 아니고요. 자, 가연아 혹시 유리아가 뭐라고 배웠어요? 유리아가 뭘까?
다들 유리아는 할 줄 알거든. 근데 유리아가 뭔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유리아가 뭐라고 배웠어요, 혹시? 유리아가 뭘까요? 맞춰봐요. 갑자기 막 이런 질문 하니까 당황스럽죠. 왜냐면 이거 모르는 애 되게 많아요. 한번 서윤이 한번 얘기해볼까? 유리아가 뭐예요? 정확해요. 맞아요. 분모가 유리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아를 못하는 새끼가 어디 있겠니? 다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혈례를 곱한다, 뭐 무리수 곱한다, 모르는 애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맞아? 자, 근데 정확하게 유리아는 뭐냐면요. 분모를, 잘 들어. 분자가 아니에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무리수로 표현된 문제를 풀 때 분자를 여러분들이 유리했던 경험은 세상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 없는 애들은 막 분자를 막 이렇게 뭐지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오면 위아래다가 막 플러스 곱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분모만 유리수를 만드는 걸 유리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모만 우리가 유리수를 만들게 되면 유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 쳐볼까요? 루트 a분의 k라는 실수가 있다라 쳐봐. 그러면 얘가 분모가 무리수죠?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가볍게만 볼게요. 다 할 줄 아니까. 이거 모르는 애들 어디 있겠니? 루트 a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심오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이거지. 현우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현우야! 이거 왜 루트 a랑 루트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해야 돼요? 그래야 변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병신같이 결과만 이거 똑같은 거 곱하는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수가 안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형태만 바꾸는 거니까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하죠. 이게 사실 전문용어로 뭐야? 현우야? 전문용어로 뭐예요? 한 글자. 분자 분모 같으면 뭐라 불러요? 전문용어로. 1이죠. 맞아요? 안 변하잖아. 맞아. 1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시게 되면 뭐 존나 심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얘는 이미 분모가 유리수가 되어 있고 분자만 무리수죠.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이상 무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만 유리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번만 그냥 가볍게 보면은 이런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어, 이번에는. 요거 만약에 유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막 루트 b, 루트 b, 루트 a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모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루트 a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형냐들? 그러면은 a분의 루트 a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가 이제 ab가 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나눠 쓴 겁니다. 됐냐?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켤레 곱하는 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c에 k 형태가 있으면 분모만 우리가 유리수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부호 반대인 거를 똑같이 위아래다가 곱해줘야지 수가 안 변하겠죠. 그죠? 그냥 분모만 유리수를 만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오우씨. 자,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다 배웠어요. 이제 무리함수 이제 기본형을 배울 겁니다. 기본형. 자, 할 수 있어요, 형냐들. 자, 기본형 배울 거예요. 기본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도 막 약간 재수행렬 같은 거 날먹으로 그린다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한번 날먹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막 그래프를 그래프마다 뭐 함수마다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인 y는 루트 ax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무리함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외우거든. 자, 우리 외우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시고 요거 이해하시면은 그 수학상만 여기다가 딱 겉들이면 딱 건들게 되면 얘네들 그냥 완성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오늘 그래서 좀 쉬워요.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이 이제 y는 루트 ax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 양수야. 플러스 값이에요. 자, 잘 들어. 내가 얘기했지? 얘랑 얘가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x랑 y가 모두 다 실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 y가 실수가 되려면 덩어리 안이 양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미 a가 양수를 먹고 있대요. 그럼 x가 뭐여야 돼요, 형님들? 양수여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말은 x가 양수고, 물론 0이 돼도 되긴 하지만 y도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더라도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정의역이 양수고 치역이 양수니까 몇 사분면에서 그려져야 돼요? 1사분면에서 그려져야 돼요. 맞아요.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 오른쪽과 위에서 그려지니까 여기서만 그래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숫자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지? 야, A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A에다 1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0, 0이니까 원점 지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1 한번 넣어볼까요? 1, 1,1입니다. 맞니? 제곱수 한번 집어넣어볼까? 4 집어넣으시면 4,2예요. 이런 감성이 되시게 되면 야, 그래프가 살짝 이런 눕는 느낌으로 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오른쪽과 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안 어렵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선생님 근데 A가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가 1이 아니고 형님들 이런 식으로 Y는 루트 2x가 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Y 값이 자, 얘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높이가 루트 2배만큼 스케일업이 됐죠. 높이가 루트 2배니까 루트 2는 대충 여러분 1.4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높이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높이가 올라가니까 핑크색보다 높이가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y는 루트 2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됐니? 자, 만약에 쌤 만약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자, y는 루트 2분의 1, 뭐 0.5라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 기본형에서는요. 기본형에서는 출발점이 원점에서 즉 꼭지점이 0,0 여기 출발점 여기죠. 여기서는 A에 상관없이 무조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커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됐니? 위로 올라가는 걸 약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과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간다라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교과서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과서 표현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초록색은요 x축으로부터 멀어진 거 맞아요? 그죠? 보라색은 x축으로부터 좀 가까워진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박하게 그냥 도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니? 좋아요. 자, 요거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우리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A가 1일 때, 2일 때, 2분의 1 때 기준으로 스케일업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졸리신 분들은 뒤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원장님이 해놨으니까 올라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항상 덩어리가 양수여야지 실수가 된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되셨죠? 되셨죠? 좋아요.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면 사실 오늘 수업에 이제 여러분들 거의 80%를 이해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내가 무려 3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 2가지랑 그다음에 저번에 유리함수처럼 약간 재수생식으로도 한번 가볍게 느낌으로 아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할 건데, 자, y는 루트 ax라는 기본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기본 형태에서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이 a 값이 무려 양수일 때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인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배웠습니다. 좀 전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쌤,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되니까
y가 실수가 돼야 돼요. 왜? 높이가 허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양수여야 됩니다. 자, 덩어리가 양수가 되려면 x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형제들? 음수여야 돼요. 존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돼, 봐봐. 그럼 음수와 음수를 곱하니 양수거든요. 그럼 루트 양수는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그럼 y도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요, 왼쪽과 위에서 그려지니까 여기서 그려진다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좋아요. 자, 또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쌤, 얘는 어떻게 되나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신다라면 y는 높이를 얘기하죠? 자, 얘는 실수가 되어줘야 돼. 이 새끼가 허수가 되면 안 돼. 그럼 x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존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면 내가 동그라미 친 여기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를 곱해주면 하영아 눈 떠라. 그러면 음수가 돼서 y가 음수가 돼야 돼요. y가 음수니까 높이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네요. 오른쪽 아래니까 여기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쌤님,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보라색 가볼게요. 보라색 없으니까. 쌤,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실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덩어리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x는 음수여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음수가 되면 이 덩어리는 양수죠? 양수와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 높이가 음수, 높이는 음수. 즉, 그래프가 왼쪽 아래에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이해됐니?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x랑 y가 결국에는 표현이 되는 게 실수라는 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요거 외울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 자, 1분 정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가볍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림을 요렇게 4개를 그리셔서 요 4개에 대해서 정의역이랑 치역을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을 안 했지, y가 치역이 되겠고 x가 정의역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과에서 배우는 그 용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아, 요거 내가 안 썼다. 요거는 이미 했으니까 안 적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른 눈도 보여줄게요. 그럼 다른 눈은 뭐일 것 같아요? 대칭이동. 맞아요. 대칭이동이 나와야 돼요. 자, 대칭이동도 이따가 조금 정리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해를 먼저 한 겁니다. 알겠죠? 근본적인 이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모든 좌표 평면은 전부 다 허수가 하나도 없고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절대 헷갈릴 일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웰도네. 베리 굿. 그러니까 약간 그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거 이제 범죄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나한테 이제 미분이나 적분 배우시게 되면 미적분이 결국에는 그래프를 다루는 거거든. 그래프를 다루니까 당연히 실수만 다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거는 무조건 걸러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 대가리에는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거는 이미 거기서부터 걔네들 돌아가고 있는 거야. 분모가 0이 될 때 돌아가요, 걔네들은.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모가 0이 되는 건 범죄거든. 맞아요? 루트 안에도 음수가 되는 것도 범죄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틀리면 안 되니까 범죄부터 걔네들 걸러내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될 때, 그 다음에 루트 안이 음수가 될 때 그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재 얘기대로, 효재 잘했어요. 대칭이동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수학상에 있는 제일 뒷부분.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죠? 자, 잘 봐봐. 대칭이동은 평행이동과 다르게 점과 도형과 함수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쪽에서 요쪽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높이가 그대로 내려갔죠. 높이가 변했으니까 y가 변했죠. y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형냐들? 마이너스 y를 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럼 흰색 그래프 봐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보시면 이거 y 대신 마이너스 안 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잡히나? 잡히네. 마이너스 y는 루트, 그죠?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예쁘게 곱하시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식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야? 얘는 x축 기본형으로부터 대칭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니? 안 어렵죠? 수학상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핑크색 한번 봐볼까? 자, 핑크색 한번 보시면, 자, 얘는요, 기본형 요놈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맞아요? 무슨 말이야? 얘는요, 요렇게 대칭이 된 거니까, 높이는 안 변했고, x만 변했어요. x만 변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요 초록색에서 x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x 넣으시면 결과가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된다. 됐니? 아, 얘는 무슨 축 대칭이에요? 얘는 y축 대칭. 요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왜? 뭐 대신 뭘 넣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됐냐? 바로 보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라색 봐볼까요? 자, 보라색은 조금 어려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점이 요쪽으로 요렇게 이동된 거 맞아요? 얘는 원점이 대칭이 됐네요. 자, 원점 대칭 기억나나요? x도 바뀌고, y도 바뀌니까, x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y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형님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보라색 한번 가볼까? 자, 여기 원래 했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시작. 마이너스 y 이코르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모양이 안 예쁘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 마이너스 y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양배했다 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얘기를 한 거 우리는 정확하게 수학상에 있는 대칭 이동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록색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퍼져나가는 게 각각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자, 정리. 이거 1분이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재수생들이 또 보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2회차라 가지고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내가 언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우리 앞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일단 여기 2번까지만 이해하셔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알겠죠? 근데 3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정리. 자, 됐죠? 자.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날 먹으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너무 당연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냥 모양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면은 요거 4개 중에 하나인 건 다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재수생들 그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떤 그래프가 될지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너무 쉬워요. 보세요. 자, 요건 너무 쉽다. 그지? x가 커지면은 높이도 커져요. x가 커지면 높이도 커지니까 x가 커지면 높이도 커져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쉽죠. 자, 핑크색도 한번 봐볼까요? 자, 핑크색 보시면 x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가 커지면요. 봐봐. 자, x가 커지면은 분모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x가 작아져야 돼요. x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x가 커지면은 음수가 되니까 안 돼. 즉 x가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잘 들어. 자,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만 봤을 때 요 덩어리, 마이너스를 뺀 요 덩어리. 이 덩어리만 보면요. 얘가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수인가요, 얘가? 네모 친구는 양수예요. 맞아요. 양수입니다. 이해돼? 즉 루트 안에 있는 걸 통째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새끼는 무조건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얘가 양수가 되니까 y가 결국에는 높이죠. 그럼 높이가 커져야 돼. 근데 x는 작아야 돼. x가 작은데 높이가 커지려면은 핑크색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흰색 봐봐요. x가 음수가 되면은 안 돼요. 맞아요?
허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안단 말이야, 재생들은. 양수여야 돼. 즉, x는 커지는 것만 가능해. 오른쪽만 가능해요.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덩어리가 양수라고 했죠. 근데 양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돼요. 그럼 높이는 작아져야 돼요. 높이가 작아지니까 흰색처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라색 봐볼까요? 보라색 보시면 x가 양수가 되면 큰일 나요. 왜? 허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여야 돼요. 즉 x는 작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맞니? 그러면 요 놈이 플러스였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높이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높이가 음수는 내려가야 돼요. 보라색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생들은 그냥 부호만 가지고 어차피 4개 중에 하나란 건 아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접근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하나 정도만. 네, 재생이 하는 방법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잘은 몰라. 이런 게 있다 쳐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따가 배우긴 할 텐데 제대로 그냥 재수생 감성 한번 봐볼까요? 그냥 x가 커지면요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냐면은 커지게 되면은 얘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x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는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왼쪽에서만 그려져야 돼요.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결국에는 얘가 0이 될 때야. 그럼 언제 x가 암산으로? 2보다 왼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덩어리 자체는 무조건 얘는 양수가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럼 양수네요. 그죠? 얘는 x값이 작아질수록 커져야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여기가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 왜냐면 이게 양수잖아. 이게 제일 작을 때 얘가 0이 될 때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2가 될 때 잘 작겠죠? 2,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막 표준화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이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생들은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처음 배운 친구들은 1번, 2번으로 일단 접근해 주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그리는 거 몇 번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 같이 해보시고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지? 할 줄은 아는데 여러분들 주무기로 뭐를 삼느냐는 여러분들 그냥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방향성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기본형이 요거는데 이제 다 끝났네. 표준형 갑니다. 표준형. 그래서 무리함수는 진짜 개념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기본형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막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표준형은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는 루트 a에 x 빼기 m 플러스 n.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모양이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인 y는 루트 ax에서 변형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낌 와요? x 대신에 x 빼기 m이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 이거 넘기면 이런 표현 보이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 무슨 말이에요? 얘는 원래 도형을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표준형에서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것만 보이시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좀 좋은 게 있어. 자, 뭐가 좋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딱 보고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표준형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거든.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값. 이렇게 되시고요. 요걸 그대로 내려주시게 되면 얘가 출발점이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인생 살기에 좀 좋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m의 정체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잖아요. 그죠? 결국 그게 의미가 뭐냐면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그 값을 기준으로 실수와 허수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0이 될 때 m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m을 기준으로 얘보다 클 때는 실수가 되고 작을 때는 허수가 되거나 아니 얘보다 왼쪽 갔을 때 허수가 되고 얘가 실수가 되거나 그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에서 실수 허수의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분기점에서 스타트점인 m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스타트점에서 높이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무조건 갖겠죠. 왜요?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요렇게 되면은 얘가 최소값이 제일 낮으니까. 맞아요? 요렇게 될 때도 얘가 최소값이에요. 제일 낮으니까. 요렇게 될 때는 얘가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이 될 거고, 요렇게 될 때도 얘가 제일 높이가 높을 때가 여기니까 최대값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꼭지점에서 방향성에 상관없이 항상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왜? 출발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기본형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루트 a에 x 빼기 0 플러스 0 형태로 보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 그대로 이런 식으로 0,0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니? 이차 함수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형은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루트 ax를 평행이동하면 그냥 얘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넘겨봐. 자, 이거 한번 그려보자.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y는 루트 2x 빼기 1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가 다시 한번 표현 적어볼게요. y는 루트 2의 x 빼기 1 플러스 3.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x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 맞아요? 커진 거에다가 3을 더하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 자,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감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나는 이 최소값이 궁금해. 언제 그럼 높이가 제일 낮을까를 생각해보면 3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산술기하평을 연습했던 거죠. 얘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덩어리가 작아야 되겠죠. 얘가 제일 언제 작아? 얘가 0이 될 때, 즉 1이 될 때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1이 될 때 높이가 3이 되는 1,3에서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했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거 너무 외우지 말고 얘를 0으로 만드니까 그대로 적고 요거 그대로에서 1,3에서 출발한다 그거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결국엔 높이가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x가 커지고 y도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의 꼭지점에서 제일 낮은 최소값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최소값은 이 덩어리가 0이 될 때가 제일 최소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1이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들 그 그냥 알잖아요. 그 2차 함수 꼭지점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요거 그대로 하면 꼭지점 되는 거 이거 병신같이 결과 외우지 말고 이게 n콤마n이 왜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요것도 여러분들이 a를 기준으로 요렇게 되냐 요렇게 되냐 되는 거 맞아요? mn에서 결국에는 mn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러면은 얘가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덩어리가 작아야 돼요. 작으려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m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mn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수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는데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하는 거 맞아요. 재수생들은 허수가 되는 거 무서워한다고. 허수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돼. 그죠? 0이 되는 거 기준이니까 1이 안 되죠. 1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얘가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1 기준으로 최소값을 가지니까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1,3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나중에 고3 때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그릴 수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안 배워도. 이해돼요? 함수는요 안 배워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정의가 된 때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에는 이제 y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는 놈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 이 x가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가 커지게 되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서 허수가 돼버리거든요. x가 작아야 돼. x가 작다란 얘기는 어떤 포인트를 기준 작으니까 왼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 포인트가 언제야? 허수와 실수를 구분 짓는 거는 얘가 0이 될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언제야?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려줘야 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려줘야 돼요. 이해됐니? 마이너스 1 왼쪽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지. 이 덩어리 자체는 무슨 수? 양수. 맞아요. 그럼 x가 작아질수록 얘가 양수가 된다는 높이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니? 나는 시작점이 궁금해. 시작점은 높이의 최소값 되는 거 맞아요? 언제 높이가 제일 작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제일 낮겠죠. 왜? 이게 양수니까. 얘가 0이 될 때가 제일 낮잖아. 3에서 제일 낮죠. 즉 마이너스 1,3.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은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연습 많이 해서 이제 이게 기계가 된 친구들은 이 원리는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내가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 감각적으로. 그럼 잘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리함수의 이제 표준형을 배웠으니까 자, 일반형까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시간으로 어디 보자. 오늘 깔끔하게 좀 많이 쉽시다. 여러분들 지금 상태 안 좋은 거예요. 20분 쉴게요. 7시 25분까지 쉴 테니까 밖에서 조금 맛있는 것 좀 먹고 오시고 알겠죠? 핸드폰 시간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말고 오세요. 없어요. 너무 뭐 없어가지고. 진짜 쉽습니다. 특히 일반형은 더욱더. 자, 보시면 자 무리함수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표준형은요 루트 a에 x 빼기 m 플러스 n이 되면서 기본 형태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이는 게 바로 보인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일반형은 이렇게 돼 있어.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당연히 요 a와 이 a가 같거든요. 같고요. 그러면은 이 n이랑요 이 c도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건들 수가 없어. 무조건 같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최고차 관계수 a 있죠? 그냥 얘로 묶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냥 묶으면 끝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3을 한번 볼 건데 얘는 감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에 있는 걸로 묶으시면 게임이 끝나요.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결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시면 게임이 끝나는데 자, 묶으니까 그냥 바로 표준형이 돼버리지 않았나요? 그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2. 요거 그대로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아까 다 이유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x축 y축을 그렸을 때 그지?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이니까 요런 감성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이 중요하거든. 자, 방향 보시면 자, 봐봐. x가 커지면요 이 덩어리가 양수로 커지죠? 그럼 높이가 커지겠네? 높이가 커져야 돼. x가 클수록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니? 자, 만약에 재수생처럼 그냥 나 이거 다 까먹었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리려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볼까요? y가 높이랬죠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덩어리는요 무조건 실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0보다 큰 거다 같은 거에서 3을 더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높이는 반드시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크니까 3보다 낮은 데서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높이가 3보다 크니까 위에서만 그려져야 돼. 자, 근데 얘가 만약에 x가 음수가 되게 되면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네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그려져야 돼요. 맞아요? 그 기준을 알아야 돼. 그 기준이 언제야?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2니까 요런 데서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커야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언제야? 얘가 0이 될 때 최소가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의 높이가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3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이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는 그냥 A로 묶으면 바로 표준형이 되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감성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3 되면서 이거 다 기억하고 있겠냐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요거 보시고 아 Y가 높이야 X가 정역이야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어딘지 다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연습 끝났다. 이렇게 돼서 일반형은 됐고요. 자 이제 무리함수 이제 역함수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할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그나마 무리함수에서 좀 등급을 좀 가를 만한 파트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문제 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파트가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가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해석할 줄만 아시면 돼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도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y는 x에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냥 x랑 y를 순서를 바꾸고 그냥 정리하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쌤, y는 루트 x 빼기 2. 자, 이거의 역함수라면 내가 가볍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x랑 y를 바꾸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나요. 자, 바꾸면 이렇게 돼요. x 이코르 루트 y 빼기 2. 이러면 끝이야, 얘들아. 이러면. 됐니, 얘들아?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모양이 안 예쁘죠? 보통 우리가 y는 형태로 바꾸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싶죠. 자,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볼까요? 자,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루트가 꺾여지게 돼요. 됐니? 이거 이항하시면 y는 우리가 인버스를 구했으니까 얘가 f 인버스 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제곱 플러스 2는요. 알고 있죠? 기본형에서 이만큼 올린 거니까.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래프는요. 여기 0이 숨어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높이는요. 요게 덩어리 양수라고 했죠, 양수. 양수에다 0을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x쪽보다 위에서만 그려지고 0이 되는 지점이 2에서 되는 거 맞아요?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게 되면 양수가 되니까 오케이? 그죠?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not 오케이. 즉 2보다 오른쪽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2가 될 때가 최소값과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0을 꼭지점으로 갖는 증가 함수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어야 돼. 쌤, y는 x에 대해서 잘 들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그래프 초록색이 내가 fx라고 한다면 흰색이 f 인버스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냐면 얘를 대칭하면 이 모양 안 나와요.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림 너무 개떡같이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게 되면 여기 부분만 뭔가 대칭된 느낌이 나죠. 이래?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 원래는 대칭이 잘 된 거예요.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할 땐 정의역과 치역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학교쌤이면 무리함수 이쪽을 반드시 역함수를 난 서술형으로 내. 왜냐면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묻는 게 제일 좋은 함수가 바로 무리함수거든요. 잘 보세요. 얘는요, 정의역이 2보다 큰 데서 그려지죠. 얘의 정의역, 따라해.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돼? 자, 근데 y는 치역이죠. 맞는 새끼. 맞는 새끼는요, 높이야, 높이. 높이가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 역함수는 요거죠. 역함수는 x랑 y가 바뀐다는 얘기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쏘니까. 맞냐? 자, 그러면 얘의 정의역은 내가 이걸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 알고 있어야 돼. 얘 정의역은요, 요 놈이 와줘야 돼요. 맞아요? 치역이 오는 거니까 그래도 정의역 x로 표현이 돼야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y는요, 0보다 크다가 이쪽으로 오겠죠. 미안. y는 정의역이 오겠죠. 이쪽에 오니까 얘의 치역은 y 값인데 얘는 요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시면 얘네들끼리 바뀌면 요거가 되고 얘네들끼리 바뀌어도 요거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즉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가 필요하니까 왼쪽은 그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양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2차 함수의 반쪽 되는 거 맞아요? 자, 무리함수는요, 역함수가 항상 2차 함수의 반쪽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2차 함수의 반쪽이 된다. 2차 함수의 반쪽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x, y를 바꿔가지고 요렇게 양변을 제곱을 해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왜 갑자기 여기 부분이 생겼나요?가 좀 궁금한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잖아. x제곱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원래 얘는 온전한 2차 함수잖아요. 반쪽짜리가 아니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옛날 교육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연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틀려 들어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제곱하는 과정 중에, 이거를 제곱하는 과정 중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얘를 제곱하게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제곱하는 그 과정에 이 그래프가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같이 생기게 돼요. 이거를 y-를 대칭하니까 얘가 없었던 요 놈까지 대칭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x제곱 플러스 2처럼 마치 2차 함수 통째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곱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프가 달라진 거를 대칭하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추가가 된 거야. 그래프를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다른 그래프인데 왜곡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곡된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쪽을 들러붙게 되면서 왜곡된 파트가 여기도 들러붙게 되니까 역함수도 없었던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제곱하는 과정에 없었던 함수가 생기게 되면서 얘가 이상한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걸 무연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궁금한 친구들은요, 이게 좀 심오하거든. 이게 개념이 좀 깊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오래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유튜브 가가지고, 이게 옛날 과정이에요. 선생님 때는 이게 있었거든. 여러분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무연근, 없을 유자에,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에 약간 2년 할 때 연자일 거 아마 그럴까. 그러니까 원래 2년이 없는 근을 무연근이라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가면 옛날 건 다 있거든요. 궁금한 친구들 한번 그거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반쪽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 궁금해할까봐 이거 100% 궁금했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내가 언급은 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원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결국엔 특이점을 알면 편하잖아요. 그죠? 얘가 결국 2차 함수의 반쪽이잖아요. 그럼 얘의 특이점은 사실상 꼭지점이 되겠죠. 맞아요? 무리함수도 꼭지점이 결국엔 특이점이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당연한 거지만, 막 원이 있어요. 원은 당연히 중심이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다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려 노력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맞냐? 유리함수는 특이점이 뭘까요? 유리함수는 그러면 전근선의 교점을 해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나요? 전근선의 교점이 특이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도 y는 x에 대칭이 되면서 날먹으로 그릴 수 있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요 놈이 특이점 되는 거 맞습니까? 꼭지점. 맞니?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물론 이것도 꼭지점이라 부르기는 해요. 근데 시작점이 정확한 표현이니까 시작점이 특이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특이점이 요거고 2차 함수도 특이점이 이거란 말이야. 자, 잘 보시면요, 특이점끼리 이렇게 대칭이 아름답게 된 거 보이십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리함수로 딱 봤을 때 그 새끼가 표준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표준형을 빨리 바꾸게 되면 꼭지점이 바로 보이죠? 그러면은 그놈의 역함수는 무조건 2차 함수의 반쪽이 될 테니까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와. 자, 그러면 쌤,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다라면 2,0이 꼭지점이 되니까 얘의 역함수는 0,2가 꼭지점이 된다는 걸 무조건 알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0,2가 꼭지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뭔 주의를 좀 해야 될까? 이게 고지고대 바로 이렇게 되려면요, 반드시, 잘 들어, 반드시 여기 x 앞에 있는 게 무조건 1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씨발, 그럼 1이 안 되면 못 써요? 그럼 1대 반 쓰면 선생님 이거 굳이 뭐 알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만약 1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1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한번 적어볼게. y는 예를 들어서 1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따라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을 했다라면 요 놈의 시작점 정도는 바로 보여야 돼요. 요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우리는 실수와 허수의 분기점이 되니까 x가 2일 때 되는 거 맞아요? 얘는요 2,3에서 꼭지점을 갖죠.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로 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반쪽이 될 테니까 꼭지점이 어디가 되겠니? 3,2가 된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끼가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반쪽은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2,3인 병신 2,3이 3,2가 된다는 걸 바로 알죠. 자, 문제는 뭐냐면 꼭지점은 정확히 그렇게 돼요. 근데 얘의 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공률은 요 A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느낌을 봐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봐. 이거 이해하면 이제 편해져요. 인생이. 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실제로 다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y 빼기 3 이코르 루트 2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돼요. y 잠깐. 나 병신.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잠깐만. x랑 y 바꿔야죠. 나 병신. 미안해요. 나한테 병신한 겁니다. 바꿔야죠.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항을 하시게 되면 x 빼기 3 루트 2y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양변을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거 넘겨요. 그러면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13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양변을 여러분들이 2로 나누고 싶죠? 그죠? 잠깐만, 맞냐? 9 맞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양변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1에 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3 이코르 y가 f 인버스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잘 봐봐요. 요거 뭐예요? 완전 제곱 시험때 모델링 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짬바 보여요? 요렇게. 이거 맞니?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요쪽에다 같이 곱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2분의 1과 4를 같이 곱해줘야죠? 이렇게 되죠. 꼭지점은 스틸 3,2 똑같아요. 근데 공률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A였어. 자, 이걸 좀 일반화 시켜봐. 봐봐. 외우지 말고. 이게 A였어. 그럼 여러분들 이걸 X랑을 바꿔가지고 막 지지볶고 하시게 되면 결국 A가 어디가 되냐면요. 여기가 A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나누잖아, A로 여기서. 그지? 왜냐면 여기가 A잖아. 이거 나누잖아요, 마지막에. 이해돼? 그럼 A가 1이 될 때는 1분의 1이니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처럼 여기가 기본 형태가 1이 될 때는 그냥 공률도 똑같이 x제곱 형태인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1이 아닌 다른 새끼가 오면은 여기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2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가 2가 되면요. 얘는 2분의 1로 역수가 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 이 차에서 반쪽인데 꼭지점 찾는 거는 누가 다 할 줄 알잖아. 이거 못하는 새끼 어디 있냐? 꼭지점 찾아. 자, 꼭지점 찾아. 이거는 니들이 해. 이거는 수학 배운 어른들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구할 수 있어. 꼭지점 찾아. 찾은 다음에 공률이 중요하거든요. 자, 공률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기본 A 있죠? 그놈의 역수가 돼요. 이게 공률이 됩니다. 이해됐니? 꼭지점 알고 공률 알면은 표준형 만드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할 줄 아시겠죠?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X랑 Y를 바꿔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이 A를 나누는 과정이 생겨요. A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가 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내가 디테일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A가 이차함수의 공률이었잖아요. A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차함수 어떻게 된다 배웠죠? 이 뾰족해진다라고 배웠죠? 샤프해지는 거. 그리고 A가 절대값 자체가 0에 가까울수록 뭉툭해진다라는 거 배웠죠. 그럼 잘 보세요. A가 커지게 되면은 잘 들어! 얘가 샤프해지죠. 자, 봐봐. 이거 느껴야 돼. A가 커지면요.
A가 커지면요 얘가요 샤프해져요. 이렇게 맞니? 이차함수 A가 커지면. A가 작으면요 이차함수 A가 뭉툭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역함수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만약에 A가 커지면 샤프해지죠. 저거 Y축에 들러붙는 새끼거든요. 이 새끼가 이쪽에 들러붙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누워요. 이렇게 이해됐니? 봐봐. 얘랑 얘랑이 왜 역수관계인지 보여요? 얘가 크면요. 미안해. 얘가 A 값이 여러분들이 봐봐. A 값이 크게 되면은 얘가 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A가 크면은. 자, 잘 봐봐. 이 루트 A에서 A가 커지게 되면은 요 루트 함수가 이쪽으로 X축에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X축이 멀어지게 되면은 Y는 X에서 대칭한 놈은요 멀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요 핑크색, 초록색처럼 요 놈이 돼야 돼요. 요런 놈. 맞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도 뭉툭하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2차 함수에서 뭉툭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최고차항 계수가 작아져야 돼요. 맞니? A가, 즉 여기 있는 루트 여기서 A가 커지면요 얘가 이쪽에서 뭉툭하게 나타나요. 대칭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뭉툭하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최대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0에 가까운 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얘랑 역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면 이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가 커지게 되면 이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마지막에 나누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얘 놈과 요 놈이 대칭했을 때 같으려면은 그지? 얘가 A가 크면은 요쪽에서는 뭉툭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차항의 개수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해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2차 함수의 반쪽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 찾는 건 쉬워요. 원래 거에서 찾으신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대칭하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공률이 중요해. 공률은 뭐다? 원래 유리 함수의 요놈의 역수가 되더라. 역수가 되는 이유는 대칭했을 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정리.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반쪽이 나와요. 알겠죠? 반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반대편인 2차 함수도 알 수 있겠고 당연히 2차 함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대칭하시 또 무리함수가 되겠죠? 얘네들이 다 같이 페어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니? 좋아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1이 되면은 그냥 공률 상관없이 꼭지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X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공률이 1일 때는. 근데 1이 아닐 때는 역수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적으로도 역수가 되고 그래프적으로도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인생이 편해요. 알겠죠? 자, 됐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자. 갑시다. 여러분들이랑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이제 1등급 겨냥하는 약간 상위권 친구들은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 한 거가 아니에요. 진짜 무연근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한번 긁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무연근 찾아서 한번 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걸 한번 해보래요. 자, 시작. Y는 루트 X 빼기 4 빼기 3. 자, 우리는 하수처럼 X와 Y를 바꿔가지고 정리하는 거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요거는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형냐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얘 덩어리가 양수죠? 자, 언제 제일 작아요? 4가 될 때. 그러면 그때가 0이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그 음수보다는 클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래프는 절대로 여기보다는 밑에서는 그려지면 안 돼요. 위에서 그려져야 돼요. 됐니? 어디에서? 쟤를 0으로 만드는가? 4에서 그래야 돼요. 됐니?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형냐들? 그렇지. 4 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거 맞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은 얘 역함수는 뭐예요? Y는 X 그려봐. Y는 X. 그러면 요게 대칭이동이 되겠죠. 얘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3,4 가는 거 맞아요? 요런 감성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대칭이동 하시게 되면 접어. 요렇게.
자, 공률이 궁금해요? 자, 공률이 1이 되면은 뭐라고 했다고? 그대로니까 어떻게 되겠어? 표준형 만드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는 역함수니까 y라서 넣어도 되긴 하지만 f 인버스라 쓰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시면 학교쌤이 감점 때려요. 왜요? 얘는요 2차 함수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정의역과 치역도 정의역은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치역은 그래 안 해도 돼. 치역은 그냥 뭐 여러분들 안 쓴다고 해서 감점은 아닌데 정의역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정의역은 언제예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거보다는 절대 작으면 안 돼. 정의역 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병신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됐으니까 치역은 굳이 안 적어줘도 되는데 정의역은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2차 함수의 반쪽이란 걸 너가 알고 있구나를 학교쌤이 아시고 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님들? 시작. y는 루트 2x 빼기 4 빼기 3. 자, 요거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2입니다. 2. 자, 2를 기준으로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지만 실수가 되겠죠. 얘는 반드시 x축과 y축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x가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 맞아요? 근데 최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이 y는요 마이너스 3보다는 반드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라 치면 얘보다는 위에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 잡혀 뭐야 형냐들? 2,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2차 함수 갑니다. 2차 함수는 시작! 얘의 반대쪽.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3, 2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좌표를 알면 표준형 만들 수 있죠. 자, 시작!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요. 얘가 a가 1이 아니고 2죠. 그럼 잘 들어봐! a가 2라는 얘기는 원래 x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죠. 자,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이쪽에서는 뭉툭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뭉툭해지면 a가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를 붙여야 될까요? 2분의 1을 붙여야 될까요? 뭉툭해지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여기에 역수가 된다고 외워도 뭐 그래 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왜 역수가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얘가 1보다 크면은 샤프하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수가 되니까 2분의 1이다. 얘가 역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작아서 이게 샤프하게 되게 되면 이쪽으로 되게 되면 이쪽은요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최고치 항계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역함수 바로 게임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심화 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겠지.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fx랑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랑 핑크색이랑 초록색에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얘가 증가함수면은 당연히 y는 x 위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y는 x랑 연립을 할 때 무리함수랑 잘 봐봐. 이것도 니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야, 무리함수랑 x랑 연립하는 게 인생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2차 함수랑 x랑 연립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가 보장이 되면 이놈의 그래프가 모두 다 y는 x 위에서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fx는 x를 풀든 f 인버스 x를 풀든 결과가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중학교 짬밥이 있으면 2차 함수가 훨씬 편하잖아. 그지? 그리고 2차 함수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판별식 같은 거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리함수 여러분들 막 판별 쓰는 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역함수와 원함수를 풀 때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2차 함수의 반쪽 새끼 있죠. 2차 함수의 반쪽 새끼랑 x랑 여러분들 연립하는 방향을 늘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따가 문제 보시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2차 함수의 반쪽짜리랑 y는 x랑 연립하는 방향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님, 오늘 여기까지. 고생